을 맞이해요. 제가 끊임없이 이거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거 뭐 변화도 큰 변화가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였어요. 제가 또 신앙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돌아가면은 나 열심히 살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값지게. 근데 이때 이제 책상에 똑같이 앉았어요. 땀을 지금 책에 딱 보이는데 이제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조성희 작가님의 필사책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0일의 필사, 그 10분의 기적, 100일의 필사. 10분 동안 필사라면은 100일 이후에 삶이 변화된다. 100이라는 숫자? 독서 천재들 홍보기에 100일. 저도 그래서 네. 그 100이 갑자기 딱 다가오면서 100일만 해보자. 이것만 해보고 안 되면은 나 어떡하지? 정말 걱정 많았고 삶에 대한 걱정이 두려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딱 눈이 떠졌어요. 새벽 1시에. 그럼 나가서 필사하고 간단히 느낀 점 한마디 쓰고 이걸 또 블로그에 그냥 올렸어요. 처음에. 네. 쓰고 올리고 쓰고 올리고. 근데 한 30일쯤 되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정말요? 없어졌어요. 네. 그래갖고 삶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와. 그러다가 새벽에 또 똑같아요. 패턴 일어났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났으면 3시에 일어나서 잠깐 머리 감고 앉아서 필사하고 쓰고 근데 어느 날 너무 짧게 쓴다 생각해보니까 이 필사에 대한 내 생각글을 써야 되겠다. 50일부터 이렇게 막 썼는데 옛날에 썼던 글들과 조합이 되고 생각들이 막 조합이 되면서 글들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이렇게 했던 분이 정혜경 선생님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책 속에 좋은 구절을 가져와서 내 생각을 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제 안에 뭔가 글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네.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었구나. 우연하게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건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해보니까 우울증이 사라졌네? 네. 필사를 해오선 그다음 정혜균 선생님이 했던 초서 독서법을 했네?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순간 이제 서서히 50일, 100일 되니까 완전히 날개 단 듯한 느낌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1년째 해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제 뭐든지 자신 있겠다. 저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그 순간에 되게 힘든 순간에서 그래도 삶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랑 또 하나 더는 거기 좋은 문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받아들일 입장도 되셨고 그 말의 힘인가 라는 생각도 또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일단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안 되니까 화제를 확 전환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기로 독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뭔가 이 삶에 대한 에너지로서 책 쓰기 또 최근에 이렇게 책까지 한 편 내주셨지만 이 책 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게 되셨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순고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유영민 선생님, 논어로 또 하셨던 이동영 선생님. 그래서 이미 사실 너무 그런 책 쓰기에 대한 설파를 많이 해주셨는데 기록이랑 사실 책 쓰기랑 좀 경계가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기록은 좀 단편적인 하나의 그냥 글. 근데 책 쓰기는 엄청 긴 호흡을 가진 거라서 근데 이걸 꼭 엄청 추천하시고 거의 전도사처럼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선생님들한테 책 무조건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모임을 또 많이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또 앞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이 돼요. 제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변하면서 그 어려운 굴곡도 만나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딱 변하면서 교육도 이렇게 바뀌고 근데 우울증을 뭐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걸 이겨내기 시작하면서 이것조차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질문하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관련된 책으로 평범한 일상 어떻게 글이 되는가로 이렇게 집필을 또 하기 시작한 거고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독서를 통해서 자아를 깨닫고 기록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총망라한 책을 이제 한 권씩 막 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조차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네.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질문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록과 책 쓰기의 차이점. 네. 저는 크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은 단편적인 저만의 약간 재료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을 표현할 때 뭐 철사가 있고 뭐 지점토가 있고 네. 뭐 뼈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건데 책 쓰기는 이거를 총망라해서 저만의 작품을 만드는 약간 네, 그런 네, 느낌. 네. 그래서 이 철사를 가지고 뼈대를 만들고 찰흙으로 이제 살을 붙이고 채색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된 작품을 이제 누군가는 보게 되고 이걸 통해서 또 영감을 얻게 되고. 저는 책 쓰기와 기록의 차이를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그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선생님들께 하는 방법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책이 될 수 있다. 네. 대부분 선생님들은 나같이 평범한 일상인데 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요 190가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1년 동안 약간 특별한 존재다. 아이들로부터. 네. 아이들로부터 일단 가장 좋은 게 내 주변에서부터 글을 써가는 거죠. 교단일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 하나를 잡아서 의미를 계속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모이면은 한 권의 책이 충분히 뚝딱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신 분들이 책이 되게 많고 일단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선생님 윈 법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윈 법칙? 네, 윈. 약자거든요, 윈이. What's important? 네. now. 지금 선생님께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네. 한국식 영어네요, 약간. 네. 관심 분야가 뭡니까를 꼭 물어봐요. 관심 분야. 네. 왜냐, 저의 관심 분야랑 선생님의 관심 분야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못해도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저는 못해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 예전에 이제 나왔던 유영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네, 여기 아마 썸네일이 나올 거예요. 유영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이들과의 교단일기잖아요. 네. 아이들과의 있었던 에피소드 40개를 모아서 한 권의 초고를 만들고 출판사에 보내면은 출판사에서 우리랑 계약합시다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계약을 하고 네. 나는 단지 A4 용지에 정리해서 보냈을 뿐인데 거기서 표지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디자인 다 해줘요. 네, 그렇죠. 판매도 해주고 이렇게 마케팅도 해주네요. 나는 단지 스토리만 있으면 돼요. 쓴 글만 있으면 되고 그거를 보내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되게 돈도 줘요. 일석이조는 한 4, 5조 정도. 내 글이 대단한 게 아닌데 이분들이 그걸 이제 막 만들어줘요.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연구 보고서를 내가 쓴다.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쁘게 안 하면 탈락돼요. 네, 디자인 색깔 이렇게. 일단 보잖아요. 거기서 볼 거 아니에요. 별로 내용은 안 보잖아요. 처음에 솔직해지세요. 디자인 약자 이거 봐야 돼요. 넘기면서 열심히 썼나 근데 이렇게. 또 오탈자도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스토리만 딱 넘기면은 알아서 다 해주고 오탈자 다 잡아주죠. 그 다음에 문맥이 안 맞는 거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해주죠. 이렇게 좋은 게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선생님들. 왜냐? 우리는 스토리가 많은 스토리텔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썼을 뿐 쓰기만 하면은 무조건 책이 되는구나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힌트를 만약에 드리자면은 지금 채널 운영하면서 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고수들의 인터뷰 집을 내도 그렇게 집을 내도 책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두 분께서 이렇게 해서 썼다? 고수들의 그런 걸로 그럼 두 분의 이름으로 된 약간 공저가 되는 거고 아니면 나온 사람들을 추려서 약간 원고를 좀 만들어 달라. 그 이분들의 공저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작업을 다 할 수가 그러면은 이게 뭔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 바뀌게 돼요. 모든 게 글감이고 모든 게 다 책을 쓸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독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전도사처럼 말씀을 그렇죠.
이게 심지어는 이게 또 선생님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 플러스 학생들랑도 또 책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초등 집중력을 키우는 동시 쓰기의 힘. 이게 완전 신간이죠? 완전 신간이고. 근데 이게 첫 학생들과의 책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과는 시집을 많이 냈고요. 그 시집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7년간의 노하우를 여기에 싹 담았어요. 근데 선생님, 쓰는 거는 또 저희가 이렇게 산문 스타일로 거의 기록을 하시는데 아이들한테는 또 동시로 접근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 독서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쇼킹했어요. 1등이 있어요. 뭘까요? 싫어하는 이유야? 독서를 근데 좋아하는 애는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애들은 압도적으로 이게 1등이에요. 저는 알 것 같은데 뭐예요? 글이 너무 많아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죠? 동영 유튜브 보고 싶어서. 맞아요. 뭐 그런 것도 다 비슷한데 압도적인 1위는 독서록 때문에 그래요. 독서록? 독서록. 그래요? 독서록? 물론 이거는 뭐 설문에 나온 결과긴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쓸 때 처음에 이제 독서교육 콘서트라는 걸 쓸 때 독서법 관련된 책을 많이 썼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나한테 독서를 계속 시켜. 좋으니까.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근데 선생님은?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안 읽지? 그렇게 좋다는 거를,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었고, 일단은 거기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 그럼 애들이 말이 좀 헛나갔네요. 아이들이 독서록을 싫어하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제가 글쓰기를 해보니까 글의 좋은 점을 알겠어. 근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 몇 가지 이제 단계를 저도 거쳤는데,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와서 그냥 글을 좀 쓰게 했어요. 근데 이 글쓰기가 제가 새벽 기상에 일어나서 글을 썼던 모닝 페이지처럼 아침에 와서 마음에 두 줄을 써. 너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이 마음에 두 줄 쓰기는 허성한 선생님의 운영하는 학급 운영을 보고 모티브를 삼았는데, 애들한테 그래서 수첩도 공책은 넓잖아요. 두 줄도 애들한테는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어디 소에 가서 1,000원짜리 수첩을 막 샀어요. 애들 두 줄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우리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애들은 이미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닝 페이지가 짧은 두 줄이 시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3월 말이 되면은 아이들하고 쓴 것 중에서 한 편을 자기들이 골라요. 그럼 이 중에서 밑줄을 좀 몇 개를 그어줘요. 몇 가지를 보여주죠. 이거는 1행에 들어가면 좋고, 이거 2행에 들어가면 좋고, 이건 3행에 들어가면 좋아. 애들이 그냥 쓰니까 한 편의 시가 되더라고요. 그 모닝 페이지를 이미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시로 접근,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동시로 저는 접근을 한 계기가 한 줄도 시가 되고, 두 줄도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쓰기가 쉽구나. 근데 일단 아이들이 좀 편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동시로 이렇게 받고, 그게 있어요. 하고자 하는 약간 마음이 계속 들면은 약간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필리핀의 속담이더라고요, 이게. 이 동시로 어떻게 접근할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 방법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시모토 다케시의 슬로우 리딩이라는 책 거의 맨 뒤쪽에 그 저자가 매년 학년 시집을 만든다. 그 문구를 보고 저는 학급 시집 만들어야 되겠다. 시작을 한 거고, 그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 보니까 박문희 작가님의 침튀기지 마세요라는 마주 이야기 시집이 있어요. 이 시집을 보니까 아이들의 시를 그대로 약간 프린트한 것처럼, 캡처한 것처럼 해서 시집을 냈더라고요. 바로 저거다. 내가 수정을 안 해도 아이들이 잘 수정한 거를 그냥 나는 스캔만 하면 되게끔.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하지? 시집을 내지?
북쿠크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가주파 플랫폼. 그 3박자 하시모토 타케시 슬로 리딩이란 책, 침 튀기지 마세요. 북쿠크 3박자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시집을 드디어 2017년부터 매년 출간을 하게 됐고 그 7년간의 그 노하우를 초등 집중력기는 동시 쓰기임에 12가지의 동시 지도하는 방법과 그 북쿠크로 아이들 꼬마 작가 만드는 노하우를 여기에 한 권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반이 이렇게 바뀝니다. 혹은 애들이 이런 점 정말 좋습니다. 한번 반응? 마케팅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제가 이 책이 3월 18일에 나왔는데 나온 지 지금 일주일 좀 지났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책을 읽고 후기를 막 남겨주시는데 감동적인 후기가 너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약간 여기 안에 나오는 항나의 약간 기법 중에 20곡의 시 만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도 뭐 밥 먹을 줄 압니다. 나도 눈물 흘릴 줄 알아요. 나도 똥도 쌉니다. 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딱정벌레입니다. 김용택 시인의 그 되게 유명한 시거든요. 그 딱정벌레라는 시인데 아이들한테 그냥 딱정벌레라는 걸 가려주고 하나하나 20개처럼 막 얘기해줘요. 이거 뭘까? 그럼 애들이 막 맞추죠. 근데 거의 맞추기 힘들 거예요. 근데 걔 중에 맞추는 애 있어요. 아 정말요? 걔는 진짜 영웅이 되는 거고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거 20곡인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그럼 애들이 20곡에 한 번 하면 계속 하잖아요. 저도 해볼게요. 근데 놀라지 마. 이게 한편의 시야. 그럼 애들이 에이 무슨 20곡이야 시예요. 아니야 시가 될 수 있어. 짜잔 하면서 진짜 시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적용한 게 그날 갖고 애들하고 막 20곡의 시를 막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관심사가 거의 다 나오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겁게. 그 다음에 애들은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막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그런지 발표하고 싶어 하고 근데 제가 고학년도 이렇게 다 해봤거든요. 되게 의미 있는 시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시 한 편을 갖고 애들은 이게 지적하기보다는 여기 시에서 저는 애들한테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아볼까? 그 좋은 점만 애들이 얘기할 거네요. 그 발표를 들은 그 친구도 기분이 좋고 이제 자기 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게 이제 우리 반에는 이제 좋은 시들만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그 다음 작품은 또 새로운 작품에 업그레이드해서 나옵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시가 계속 쌓이고 한 가지 또 요거는 진짜 아직 안 푼 제가 컨셉인데 이거 하나 여기서만 풀어드릴게요. 이제 어떤 아이가 수박시라는 시를 써왔어요. 이 시를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노래를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수박시라는 그 줄거리를 갖고 수노아이라는 거에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경쾌한 K-팝 버전. 경쾌한 K-팝 버전. 그러니까 애가 맨날 시를 써와요. 얘는 원래 그렇다 좋아하던 친구 아닌데 내 시가 노래가 되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스토리를 엮어서 또 다른 이제 애들의 시를 갖고 나중에 시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애들 기분 좋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쌓이고 그렇게 해서 어느덧 이제 아이들 시집으로 한 7권 정도. 근데 이것을 저희 반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 콘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학년에서 운영을 해보고 전교생까지 운영해서 2022년도에는 800명의 저자가 학교에서 탄생이 됐고 한 35권의 책이 막 각반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가면은 저희들의 그 시집으로 전시가 다 돼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겠네요. 근데 선생님 워낙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네.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많은 것들을 하시려면 사실은 시간을 되게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노하우 같은 것도 한번 선생님들을 위해서 들려주시면 선생님만의 노하우 그리고 이 에너지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동력. 어떻게 얻으시나요? 저는 그 원동력의 해법을 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시간 매트릭스에서 찾았어요. 긴급함과 중요도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나누면 4분기로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학교의 삶은 1번 상황, 그 긴급하지만 중요한 1번 상황이 있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3번 상황. 지금 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1번과 3번에서 거의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긴급한 걸 처리하다가 하루가 다 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약간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여기서 1번, 3번, 4번, 1번, 3번. 근데 나는 열심히 되게 사는데 뭔가 에너지가 쌓이기보다는 소비가 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위인들의 삶을 봤어요. 위인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2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 여기에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다 있었어요. 독서, 기록, 글쓰기, 그 다음에 영어, 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당장 오늘 한다고 해도 내일 당장 변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당장 오늘 안 해도 내일 뭔가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것들, 좋은 습관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2번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독서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하루를 시작해야 됐구나.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우선순위가 바뀌긴 하는데 적어도 저는 2번 상황에 매일 1시간 이상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긴급한 거 꼭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죠. 그 전에 부족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학교에서는 학교 일을 최대한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저만의 학교에서 하는 또 2번 상황의 노하우가 전담 시간이에요. 다들 일을 먼저 들어가죠. 근데 저는 10분간 책을 읽고 일을 들어가요. 그래도 일은 어차피 안 끝나요. 진짜예요. 어차피 안 끝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요. 근데 이상하게 독서랑 글쓰기는 집에 가서 해야지 하면은 죄송한데 안 해요. 시간이 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안 나도 반드시 이거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으면은 독서든 글쓰기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시간을 10분씩 모아가면은 30분에서 1시간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어요. 10분간 독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근했어요. 아이들 기다리면서 10분간 독서.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10분간 독서 아침마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갔네요. 바로 일하지 마시고 한 10분간 나를 위해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30분 됐어요. 30분 내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퇴근하기 전 한 10분간 나를 위해 지금 시간을 가질까? 40분 됐죠? 집에 가서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또 아이들, 가족과 이렇게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하루에 1시간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은 한 달에 한 권, 두 권이 아니라 몇 권씩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이거를 또 글로 바꾸면 글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저는 솔직히 바빠요. 그렇죠.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쩌다 보니 교무부장을 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승진을 하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작년에 연구년을 갔다 와서 갑자기 제 직책이 교무부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1년간 또 열심히 하다 왔으니까 거절하기 좀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항상 모든 걸 글감에서 쳤잖아요. 1년 뒤에 저는 무슨 책을 쓸까요? 교무부장에 관한 책. 그렇죠. 왜냐면은 예스입사나 이렇게 쳐보니까 교무에 대한 제목으로 된 게 단 한 권도 없어요. 비록 1년차 교무부장이지만 제목도 이미 정해놨어요. 여기에 제목까지 풀면 그냥 어쩌다 보니 교무부장. 1년차 교무부장의 살아남는 노하우 비법. 왜냐면 어차피 근데 제목은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 학부모 다 만나잖아요. 수많은 또 선생님들 만나고 그 리더십 관련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때마침 직책이 그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교무 일지를
쓰고 있어요. 블로그에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책과 연결해서 약간 일화들이 막 몇 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민한데. 근데 이 영상을 저희 교장 선생님 보면 안 되는데. 근데 농담이고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해요. 교장실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이상하게 글감이 하나씩 생겨요. 네, 농담입니다. 네. 와우. 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소진되기보다는 오늘도 글감 몇 개 건졌다. 벌써 3월인데 글감이 너무 벌써 한 권 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근데 누군가한테 또 필요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교육부 장교 제 제목입니다. 저작권 걸어 놓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정말 책과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엄청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신간 예고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순고쌤 오늘 마무리하면서 소감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평소에 너무 애청하던 그런 채널이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런 또 좋은 채널에 초대받아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숨은 고수, 아까 말씀한 여기 두 분의 고수가 있잖아요. 이분을 꼭 저희 채널에도 한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또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교무거든요. 맞다. 투교무. 같은 교무인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라 교장선생님 보면 안 돼요. 보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뭔가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공주 한번 쓰실까요? 교무에 대해서. 괜찮아요. 진짜. 괜찮으세요? 자, MOU 했습니다. MOU.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선생님 오시면서 또 신간에 바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앞서서 영상 촬영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시 수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선생님 책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수업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고쌤 이야기는요, 이렇게 선생님 미랄쌤 김진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재주 많은 선생님들 모시고 인터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고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